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우린 젊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시황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유튜브를 진짜 접을 뻔했는데 살려주는 것 같아요. 앞전 상승 파동에서 그대로 올라가 버렸으면 제가 영상에서 사실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저는 방향을 맞추자라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지 않고 손절이 짧은 그 하나의 타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석 영상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방향을 강조하기보다는 타점 위주의 영상이 수록되며,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 놓으셨을 때 제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언급하는 해당 타점이 가까이 있을 거고, 캔들 반응이 그 구간에서 나와주는지 정도로의 관찰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의 효용은 정말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타점 분석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보이시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촬영 시간은 오늘도 역시나 오후 5시니까 시청 시점 반드시 비교하시고 차트를 보세요. 곧 월봉 갱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황이 될 겁니다. 1교시 경로 포지션 주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수십 번 얘기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 경로 포지션은 타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경로 포지션이 뭐냐? 캔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찾은 롱 포지션 타점이 여기에 있다든지, 내가 찾은 숏 포지션의 타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지션을 들어가야 될 구간은 롱이라면 이 구간, 숏이라면 이 구간이 될 건데, 현재 캔들 위치가 여기라는 얘기죠. 이 위치에서 내가 보는 롱 타점을 가기 위한 숏을 탄다든지, 내가 숏 타점을 보는 구간을 가기 위한 롱을 여기서 탄다든지, 타점으로 가는 경로를 타는 포지션을 경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나리오를 잡고 타점을 예상하는 구간은 64.2, 이 구간에서 롱을 보는 관점을 어디서 공유했느냐, 이 캔들일 때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 시점에 회귀 추세 작도를 하나 잡았었는데, 캔들이 이 구간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부터 눌리겠다라고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를 상단으로 삼아서 4%에 가까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를 탑니다. 명확하게 이 채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면서요. 이렇듯 이 구간에서 롱을 탈 만한 구간이다라는 관점은 있지만 명확한 타점을 잡기 힘들고 손절 또한 애매한 게 경로 포지션의 입장이고, 주로 시나리오가 잡히면 보통은 그 즉시 이 희망만을 보고 그리고 구간을 계산하고 놓치기 싫어서 타는 그 매매가 경로 포지션입니다. 단연간 제가 매매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손실이 사실 이 경로 포지션에서 발생을 하고요. 야, 그래서 너는 안 타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탑니다. 저도 거의 매매 환자급이라서 포지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매번 털리면서도 시나리오가 너무 마음에 들면 타봅니다. 야, 니도 타면서 왜 타지 말라고 하냐? 언행불일치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매매에 있어서 제가 느낀 정답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경로 포지션 잡기 실패만 매매 인생에서 도려내도 시드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경로 포지션을 안 잡겠다고 마음만이라도 먹으면 정말 그 극한의 마지막에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의 저비중 진입이 좋은 타점이 될 수는 있어요. 애초에 시나리오가 보이는 이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세우자마자 급하게 타면은 고통을 받을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저처럼요. 저도 미생이고요. 저도 지금 이까지 수익을 다 맞춰도 여기서 2번 정도 손절 나간 거, 결국 여기서도 숏을 잡긴 했지만 이 모든 수익이 이 손절 나간 거에 맨징 정도밖에 안 되는 안 좋은 결론이에요. 1교시를 마칠게요. 2교시 저점 잡기. 여러분, 제가 이전에 47K까지 내려가는 하락을 본다고 한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64K대에서 롱을 본다고 합니다. 이전 47K의 관점은 깨진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제 마인드가 뭔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관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놈 있죠. 그 가능성과 등가 교환이 되는 가치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면 시도는 꼭 들어가야 한다는 주의예요. 말이 어렵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47K를 가는 가능성이 6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거길 안 가고 상승할 가능성이 4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확률은 전자가 높지만 이 40%에 걸린 가치가 엄청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겁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를 가는 관점이 내 마음 한켠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혹시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이걸 일단 보류를 해놓고 롱을 받고 반등 이후에 재차 깰 때는 그 다음에 이걸 여는 게 맞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5교시에 언급을 드릴게요. 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점에 마디를 끊어서 가져가는 개념입니다. 3교시 빗각 잡기.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툴이 있는데요. 채널과 피보나치 등으로 보통 타점을 잡죠. 내가 만약 롱 타점을 놓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 반등을 확인하고 중간에 탑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전혀 근거 없이 잡는 추격 포지션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이 빗각 잡기 툴이 있다면 추격을 타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곳이 여러분들 눈에 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빗각 잡기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차트에서 찾아야 하고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이러한 수평적인 것에서만 찾는 고정관념을 깨고 유의미해 보이는 두 개의 급락을 막아냈던 꼬리들을 임의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채널을 위 레인지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같은 각도로 잡아보고 이 두 개를 복수 선택하는 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끌어와 본다면 이러한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저점을 잡는데 실패를 했다라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줬던 단서와 최초 급락을 막아줬던 이 캔들의 단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 늦은 롱타점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가 늦은 롱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승에서 이런 빗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발견이 된다라면 저점을 못 잡았더라도 이런 구간은 추격 롱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추세가 나오는 곳을 주로 보면 저점과 동일선상에 있는 고점 또한 채널이 형성이 후발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실시간 차트에서도 이러한 빗각 하나가 보입니다. 제가 원하는 저점은 이 부분에 있지만 이 구간을 주지 않고 이 라인을 먼저 돌파를 할 때는 자세를 바꿔 앉아야겠죠. 이걸 연습을 하시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라인 보일 때마다 공유를 하니까요. 확인하시고 카톡방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각도는 하단과도 일치를 하고 이 두 개의 선을 하단으로 연장을 했을 때는 제가 잡을 롱 타점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3교시를 마칠게요. 4교시 파동 단락과 트렌드 수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늘 파동의 끝을 보는 것보다 문맥상 의도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캔들들을 기준점으로 많이 잡는 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급락을 끝에서 막아낸 이 캔들, 이 구간이 뒤에 이런 구간을 손절점을 잡은 것을 유동성을 먹기 위해서 단순히 내려오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캔들의 기준이 향후에 다시 지지로 쓰이는지도 몇 번 봐야 되겠죠. 고점도 마찬가지. 이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스탑로스의 유동성을 먹기 위한 이런 캔들은 버리는 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애매하단 말이죠. 얘도 중요한 파동으로 보여요. 유동성을 먹으러 내려왔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여긴지 모를 때는 추세 기반을 1포인트, 2포인트는 정해져 있고 애매한 3포인트에 대해서 이 구간에 잡아서 수혈을 찍어준 구간을 한번 보고 이 구간 또한 변경해서 한번 봅니다.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이 구간이 보여주는 바닥의 지지에 대한 신뢰보다는 현재 618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리고 1대1 구간을 찍고 내려오는 반응에 대해서도 1차 타겟가가 77K 언저리라는 이 예측에 대해서도 이 전자의 기준을 보겠지만 항상 중의적으로 수혈이 적용되는 것도 많이 봐왔던 바로 64.8K부터 롱의 공통 구간을 잡기로 했습니다. 최근 트렌드적으로 많이 지지를 보여줬던 0.5 수열에 대해서 이 값을 맥시멈 값, 이 값을 1차 값으로 해서 오늘 5교시에 언급드릴 타점의 기초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지만 이 큰 스케일 말고 작은 스케일까지 고려한다면 아래에 좀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은 꼬리 타겟팅 영역이 될 듯 합니다. 5교시에서 마저 이어서 할게요. 점심시간입니다. 생략을 할게요. 구독 알아서 잘 눌러주시고 운영 중인 커뮤니티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5교시입니다. 타점과 근거 제시. 빠르게 근거를 제시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일봉입니다. 몇 번 뻔하게 계속 얘기했던 그 회귀 추세고 이 쿼터 라인 오늘자 기준으로 64.8K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3시간봉 차트고요. 볼벤 하단의 위치 현재 64.5K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4시간봉 차트고요. 1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값은 65K, 121선의 현재 위치는 64.8K입니다. 네 번째 다시 3시간봉으로 와서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3시간봉 명확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내려왔고
하고 캔들이 이까지 내려올 시에는 대략 과매도 라인인 RSI 30선까지 찍어줌으로써 다이버전스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애매하죠. 1시간봉 RSI도 볼까요? RSI가 들리고 있는데 캔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RSI가 50선을 찍고 저항을 받고 있고 캔들 상승폭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저점을 한번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미결제 약정 차트를 한번 볼게요. 대략의 이런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약간 낮은 비중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포지션의 탐욕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상승이 나와도 의심을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파동 채널로 미세 타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중단선 쿼터 라인 또 여기에 쿼터가 가상으로 하나 있겠죠. 이 구간들을 반복해서 찍어주면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하단의 영역은 아직까지 테스트하지 않은 구간이 되니까 이번에 찍어주고 올라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64.8K 부근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또 심심하겠죠. 올라가다가 이런 데서 유동성 먹고 스탑헌팅을 크게 한번 주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64.2K 이 가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욕심 조금 덜어놓고 본절치고 다시 잡고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정리하면 롱을 받고 머릿속으로 이런 트랩까지도 예상을 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런 채널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64.8부터 64K 이 구간 아니면 전 또 한동안 롱을 안 볼 겁니다. 5교시를 마칠게요. 6교시 불장 준비 자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진짜 불장 시작이라는 판단이 설 때가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 하레비가 오든 피보나치 맥값이 되었든 쇼퍼트는 완전히 빼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파동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얘기한 타점에서 짧게 끝나고 추세 만들고 올라갈지 그 타점에 또 본절이 나가고 깊은 하락으로 갈지 그랬을 때 그 끝이 어딘지는 제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항상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롱 트라이 할 구간을 잡을 거고 운이 좋다면 맞겠죠. 그때부터는 쇼충의 모습을 완전히 접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고 나의 목표 고지까지 그 가는 길이 이론만 가지고 또는 단타만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내가 성취를 지향하는 그 지점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곳은 털어주고 쉽사리 예상을 하지 못했을 만한 그 구간에서 불장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는 제가 꼭 짚어내고 싶습니다. 타점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틀리더라도 손절의 기준이 짧다면 시드는 분명히 살아있을 거고 이 짧은 손절 대비한 상승은 분명 보상을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 당부를 드릴게요. 틀려도 좋으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잘라내고 꼭 살아남아서 상승장을 같이 수익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현재 매월 반복되는 4개 대회에 동시 참가 중이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면서 관점, 타점 공유와 함께 한 달 기간의 누적 수익률 페이스를 맞춰가는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 쉽게 빨주, 노초 계정으로 구분지어서 컨셉을 다르게 스윙, 단타, 해칭, 알트 모든 방식을 다 쓰고 있어요. 팔로우해주신 구독자분들 또한 운영을 하는 훈련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다 랭킹창에 도배를 시킬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가 개가 돼.